네, 안녕하세요. 피지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민섭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화학 반응과 에너지입니다. 화학 반응과 에너지 파트 3입니다. 세 번째 시간이고, 일단은 소제목은 반응의 자발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응의 자발성. 자, 이 단원의 결론은 엔트로피라는 걸 이용해서 실제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날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을지를 이제 판단하는 기준을 배우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선은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변화가 외부의 영향 없이 스스로 일어나는 것, 이런 걸 우리가 자발적 과정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외부의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일어나지 않는 걸 이제 비자발적 과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체 콕 문제가 그림이 있네요, 그죠? 자, 지금 여기 왼쪽 그림에는 콕이 닫혀져 있고 오른쪽 그림에는 콕이 열려져 있습니다. 자, 지금 콕을 열면 왼쪽에 있는 기체들은 오른쪽 용기로 넘어갈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자발적 반응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발적 반응. 그 다음에 반대는 뭡니까? 이제 비자발적 반응이 될 겁니다. 실제로 자발적 반응이 일어나면 어때요? 입자에 이동하는 무질서도가 이제 점점점 커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발적 반응은 무질서도가 점점점 커지는 반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질서도를 우리가 수치화시킨 걸 그리고 무질서도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를 엔트로피라는 걸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엔트로피는 기호로 S 이렇게 나타내죠. 한 번 정도 들어봤죠? 그래서 무질서도가 클수록 이제 엔트로피가 이제 증가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엔트로피의 변화를 우리가 델타 S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델타 S니까 이제 최종 엔트로피에서 이제 초기의 엔트로피를 빼시면 이제 델타 S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경우는 당연히 최종의 엔트로피가 초기의 엔트로피보다 큰 경우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건 초기의 엔트로피가 큰 경우고요. 결국에 첫 번째는 델타 S가 0보다 큰 양수이고 두 번째는 델타 S가 0보다 작은 음수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를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중요한 건 사실 첫 번째예요. 엔트로피가 증가해야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난다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델타 S가 양수가 된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연습 문제 1번은 물질의 상태 변화를 엔트로피와 관련하여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태는 당연히 고체, 그 다음에 액체, 그 다음에 이제 기체가 될 겁니다. 그럼 당연히 입자가 점점점 규칙적이지 못할수록 무질서도가 커지는 거죠. 그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겠죠. 여기도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무질서도가 커지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 될 거고요. 입자가 규칙적으로 배열이 될수록 무질서도가 감소하겠죠. 그죠? 무질서도가 이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낼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입자의 배열이 어떨수록 엔트로피가 증가하나요? 그렇죠. 입자의 배열이 불규칙적일수록 이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불규칙적일수록 무질서도 그리고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된다. 그다음에 기체 분자수 변화도 이제 마찬가지로 살펴볼게요. 그럼 반응식 하나만 써주세요. EH2O 그리고 얘가 EH2 그 다음에 O2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지금 기체 분자가 당연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반응이죠. 그럼 당연히 무질서도도 늘어나게 될 거고 엔트로피도 증가하게 될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따라서 기체가 가지고 있는 총 분자수가 많아지게 되면 기체의 총 분자수가 많아지면 자 무질서도가 증가합니다. 무질서도가 증가하므로 자 엔트로피도 마찬가지로 증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유형이 있습니다. 자 지금
왼쪽은 사실 배열이 규칙적인 NaCl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온화가 일어난 과정이고 이건 배열이 상대적으로 불규칙적이죠. 불규칙적이 되겠다. 그래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은 그렇죠. 불규칙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방향이죠. 그래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다.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발적 과정과 엔트로피라는 내용이 있고요. 여기서는 개 종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게요. 첫 번째 그림은 실제로 용기가 열려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닫혀 있고, 세 번째는 단열재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첫 번째를 뭐라고 하냐? 이제 열린 개라고 합니다. 열린 개.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뭐라고 하냐면, 그렇죠, 닫힌 개라고 합니다. 닫힌 개.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고립계라고 합니다. 고립계. 그래서 물질 교환과 에너지 교환의 이제 여부에 따라서 개의 종류가 달라지고요. 이제 간단하게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열린 개는 물질 교환도 되고 에너지 교환도 되겠죠. 그 다음에 닫힌 개는 물질 교환은 안 되지만 에너지 교환은 됩니다. 그 다음에 고립계는 그렇죠, 둘 다 불가능한 상황이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개와 이제 주위라는 걸 좀 한번 살펴볼게요. 개, 주위. 뭐 예를 들어서 현재 이 개와 이제 주위가 이렇게 있으면 현재 개를 강의실이라고 할게요. 강의실. 그럼 주위는 뭐가 돼요? 주위는 CMS 건물이 되겠죠. 건물이 주위예요. 그럼 또 이제 반대로 CMS 건물을 개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위는 뭐예요? 주위는 뭐 평촌 학원가가 되겠네요. 그죠? 또 이제 평촌 학원가를 개로 볼 수도 있잖아요. 평촌 학원가를 개로 보면 주위는 뭐예요? 주위는 경기도 안양시가 되겠네요. 그죠? 자, 또 경기도 안양시를 개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주위는 뭐가 될까요? 주위는 뭐 대한민국 되겠네요. 대한민국. 여기는 경기도 안양시. 자, 이렇게 어디까지 갈 거야? 그죠? 자, 끝까지 한번 가볼까요? 자, 끝까지 한번 가보고 이제 개와 주위의 끝판왕으로 가봅시다. 그러면 어디가 되겠죠? 우주가 되겠습니다. 우주. 그죠? 자, 우주는 뭐 주위가 있어요. 네, 우주는 주위랑 개랑 총괄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워볼 게 우주의 엔트로피 변화입니다. 우주의 엔트로피 변화는 델타 S 우주는 개와 이제 주위를 다 더한 전체 개념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주로 갔고요. 자, 요 공식이 뒤에 가서 이제 또 활용이 될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는 또 개 종류에 따른 자발적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개의 종류에 따라서 볼 거냐? 이제 고립계와 열린 개, 닫힌 개입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써볼게요. 고립계에서 이제 자발적 과정이 있으면 이제 열린 개와 닫힌 개에서도 자발적 과정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고립계에서의 자발적 과정이라는 거 볼게요. 일단 고립계는 주위랄 게 있나요? 없습니다. 주위는 외부와의 뭐 물질이나 에너지 교환이 안 됐잖아. 그죠? 아까? 그래서 오직 개만 보면 돼요. 그래서 개의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 자발적인 반응이죠. 그죠? 그래서 델타 S 개가 이제 증가하는 방향. 그 다음에 열린 개와 닫힌 개에서는 전체를 봐야죠. 그렇죠? 그러면 우주의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우주 전체의 엔트로피 증가하는 방향이 자발적 반응입니다. 델타 S 우주가 양수인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나온 내용이 자유에너지입니다. 자유에너지. 자, 이 자유에너지를 활용해서 이제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날지 비자발적으로 일어날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자, 우선 그걸 알기 위해서 개의 엔탈피 변화와 주위의 엔트로피 변화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개의 엔탈피 변화는 델타 H 개 이렇게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주위는 델타 S 주위 이렇게 씁니다. 자, 발열 반응이 일어날 경우 주위의 온도가 어떻게 돼요? 주위의 온도가
증가하게 되고요. 흡열 반응은 반대로 주위 온도가 감소한다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직관적으로 그림으로 이해해 보면, 자, 발열 반응이 일어날 경우 열이 밖으로 방출되겠죠, 그죠? 그러면 주위에 있는 기체의 입자들의 무질서도는 점점점 증가하겠죠. 그게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뜻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반대로 흡열 반응은 주위의 온도를 흡수하는 거니까 그 주변에 있는 기체의 입자들의 무질서도는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엔트로피가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사실 이제 주위예요. 여기가 개고요. 여기가 주위고, 마찬가지로 여기가 주위면 여기가 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자, 첫 번째 발열 반응에서는 당연히 델타 H 개가 이제 음수인 거고, 여기서는 양수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델타 S가 주위죠. 자, 주위 엔트로피가 당연히 증가하는 반응. 그 다음에 얘는 델타 S 주위가 이제 감소하는 반응입니다. 결국 델타 S와 델타 H는 서로 비례하나 온도가 아니라 미안합니다. 부호는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델타 S 주위는 비례합니다. 뭐랑? 마이너스 델타 H 개랑 비례하게 되죠. 자, 이게 우리가 조금 이따 활용할 또 공식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제 주위의 온도와의 관계, 주위 엔트로피와 온도와의 관계는 뭐냐면, 자, 이 녀석을 한번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이 녀석을. 자, 근데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나눠보면, 자, 온도가 낮을 때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온도가 높을 때가 있습니다. 자, 온도가 낮을 때는 혹시 발열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나요? 그죠? 잘 일어날 수 있겠죠. 온도가 높을 때는 어때요? 그죠? 열을 내뿜는 반응이 일어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온도가 낮으면 발열 반응이 잘 일어난다. 그 다음에 온도가 높을 때는 발열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발열 반응이 잘 일어날수록 그렇죠. 엔트로피가 지금 점점점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엔트로피 변화가 어때요? 변화가 크다. 그 다음에 얘는 엔트로피 변화가 작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결론을 낼 수 있는 건 엔트로피 주위의 엔트로피는 뭐랑 반비례합니까? 온도랑 반비례하는 거죠. 여기서의 온도는 절대 온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식을 선생님이 자 합쳐보겠습니다. 그러면 등식으로 바뀌겠죠. 비례상수는 사실 필요하지만 과학자들은 K로 보고 K를 1로 봤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주위의 엔트로피 변화는 같습니다. 마이너스 T분의 델타 H 개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이것도 네모 박스를 이렇게 치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는 이제 자유에너지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자유에너지를 나타내는 식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선은 필요한 게 뭐냐? 델타 S 우주 전체 엔트로피입니다. 그러면 델타 S 개와 뭐가 필요해요? 델타 S 주위가 필요하겠죠? 델타 S 주위. 그런데 델타 S 주위가 아까 얘 아니었나요? 얘를 한번 끌고 들어와 볼까요? 자, 이 녀석을 복사를 해서 복사하기.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끌고 들어와 볼게요. 자, 요거였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지금 델타 S 우주는 델타 S 개 그리고 마이너스 T분의 델타 H 개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여기서 양변에 마이너스 T를 한번 곱해 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T 델타 S 우주는 마이너스 T 델타 S 개 그 다음에 더하기 델타 H 개가 되겠네요, 그죠?
자, 마이너스 t 델타 s 우주. 아이고 어렵다. 마이너스 t 델타 s 우주. 자, 이거를 그냥 과학자들은 델타 g라고 묶었습니다. 이게 델타 g예요. 자, 델타 g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델타 h 개 마이너스 t 델타 s 개. 즉 이제 요 개만으로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공식이 자유에너지 공식입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얘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델타 G는요 마이너스 T 델타 S 우주를 묶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주의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게 자발적인 반응이니까, 자, 만약에 얘가 양수면 델타 G는 음수겠죠. 결국 델타 G가 음수여야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특징 1번은 델타 G는요. 자, 델타 G는 델타 S 우주에 정비례하지만 부호는 서로 반대가 되겠죠. 델타 G는 왜냐면 마이너스 T 델타 S 우주니까. 이므로 부호는 서로 반대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특징 2번은, 자, 그래서 결국엔 델타 G가 음수일 때 엔트로피가 델타 S 우주가 양수일 때 자발적이니까 델타 G가 음수일 때 자발적 반응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델타 G가 지금부터 외우십시오. 음수일 때 자발적으로 일어난다. 자, 그러면 밑에 요 녀석들은 요약본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실제로 델타 H개와 델타 미안합니다. 델타 G를 통해서 이제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날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네 가지의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써볼게요. 델타 H가 음수고, 두 번째는 델타 H가 양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델타 H가 음수고, 그다음 네 번째는 델타 H가 양수예요. 자, 그리고 델타 S가 첫 번째는 양수인 케이스, 그 다음에 델타 S가 음수인 케이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델타 S가 음수인 케이스, 네 번째는 델타 S가 양수인 케이스입니다. 자, 지금 조합이 이 네 가지 경우 말고 나올 수 있는 게 없죠? 자, 다 나왔습니다. 자, 한번 네 가지 다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잘 봐. 자, 지금 델타 자유에너지 공식을 한번 다시 써볼게요. 아까 뭐였죠? 자, 델타 H 마이너스 델타 TS. 자, 이게 델타 G였어요. 앞에서 한 겁니다. 요 녀석이었습니다. 요 녀석. 자, 마찬가지로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는 델타 G고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도 델타 G고,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도 델타 G,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델타 H의 부호를 보면요. 자, 얘는 음수고요.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고, 자, 얘는 양수예요. 자, 델타 S는 봅시다. 얘는 양수고, 자, 얘는 음수고, 얘는 음수고, 얘가 양수예요. 자, 그 다음에 1번 케이스는 혹시 이미 결론이 나겠죠. 참고로 이 온도는 켈빈 온도는 마이너스 273도예요. 켈빈 온도이므로 마이너스 274도 밑으로 떨어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무조건 양의 값이에요. 자, T는 양의 값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은 T가 양의 값이면, 자, 1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요 무조건 음수가 될 수밖에 없죠. 맞죠? 그죠? 자, 그래서 1번 케이스는 무조건 음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반응이 자발적이겠죠. 그다음에 2번 볼까요? 2번. 자, 2번은 그죠? 당연히 얘는 양수일 수밖에 없죠. 그죠? 얘는 반응이 비자발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과 4번은 이거는 온도에 따라서 달라요. 온도에 따라 다름. 얘도 마찬가지로 온도에 따라 다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와요. 자, 반응식을 하나 써볼게요. 이 NO2 얘가 N2 더하기 2O2. 자, 이렇게 되면 델타 H가 주어집니다. 마이너스 66kJ. 이렇게 만약에 주어지면 이 반응은 자발적인가요? 비자발적인가요? 그렇죠. 자발적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델타 H가 음수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이제 전체 분자수가 증가하고 있죠. 그럼 당연히 엔트로피가 양수인 경우입니다. 그럼 당연히 1번 케이스라는 게 도출이 되겠네요. 그럼 무조건 온도에 관계없이 반응이 자발적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결론은 온도에 관계없이 무조건 델타 G가 음수이므로 반응이 어떻다? 반응이 자발적이다. 이해돼요? 네. 2번 케이스도 마찬가지예요. 2번 케이스로 나올 수 있는 게 뭐 이런 게 있어요. 4CO2 더하기 6H2O 얘는 2C2H6 그리고 7O2 그리고 델타 H가 2857kJ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반응식이.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마찬가지로 델타 H가 양수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전체 분자수가 감소하니까 엔트로피가 얘는 감소하는 반응이에요. 그죠? 그럼 당연히 이 케이스죠. 그러면 델타 G가 양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온도에 관계없이.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온도에 관계없이 델타 G가 양수이므로 반응이 어떻다? 비자발적입니다. 비자발적.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과 이제 4번을 좀 살펴보게 되면, 자, 이거는 온도에 관계가 있어요. 그죠? 온도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1번, 2번. 1번은 낮은 온도에서, 그 다음에 2번은 높은 온도에서. 이렇게 정리해볼까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이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에서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네요. 자, 근데 봐봐. 자, 지금 해석할 수 있어요. 너희들 수학 잘하니까. 자, T가 만약에 낮으면 음수가 되겠죠. 그죠? T가 낮으면. 자, 여기서 T가 이제 낮으면 마이너스 4로 바꾸기가 힘들죠.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는 델타 G가 음수가 됩니다. 반대로 높은 온도에서는 델타 G가 양수가 됩니다. 그러면 음수일 때 반응이 자발적인 거죠. 그죠? 자, 얘는 반응이 비자발적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4번 케이스 볼까요? 자, 낮은 온도에서는 어때요? 낮은 온도에서는 양수를 바꿀 수가 없겠죠. 그렇죠? 여기 있는 양수를. 그래서 델타 G가 이제 양수입니다. 그러면 반응이 비자발적. 그 다음에 델타 G가 음수입니다. 그러면 반응이 자발적. 이렇게 결론을 내시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유형의 문제들을 이제 풀 수 있냐면, 자, 예를 들어서 자, 요것만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H2가 액체고요. 그다음에 H2가 이제 기체가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볼게요. 자, 델타 H는 양수야, 음수야? 그쵸?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니까 흡열 반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당연히 엔트로피는 기체가 무질서하게 입자의 배열이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엔트로피가 당연히 증가하는 방향입니다. 자, 그럼 1번과 2번, 3번, 4번 케이스 중에 몇 번 케이스를 골라야 돼요? 자, 얘랑 같은 건 이 4번 케이스를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온도에 따라서 다르는데, 자, 어떤 걸 기준으로 높은 온도, 낮은 온도를 결정할 겁니까? 자, 그거는
이 반응식에 따라 달라요. 자, 지금 얘는 자, 지금 액체가 기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이 되는 온도는 무조건 끓는 점이 되는 거예요. 끓는 점. 그래서 끓는 점 이상의 온도는 높은 온도, 그리고 끓는 점 이하의 온도는 낮은 온도라고 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만약에 온도가 110도씨라고 합니다. 110도씨. 자, 그러면 110도씨에서 물이 끓는 건 자발적인가요? 비자발적인가요? 그렇죠. 110도씨는 높은 온도 기준이고 이 높은 온도로 해석해야 되므로 반응이 자발적이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생활에서 이어지는 내용들을 이제 반응의 자발성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수치화시켜서 판단할 수 있는 게 반응의 자발성의 결론이에요. 자, 이런 내용의 유형들을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